78세 이점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습관이란 게 무서운 법이죠. 남편 없는 빈자리에서 일어나 냉수 한 잔 마시고 마당에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일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추석 전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벌써 며느리들이 전화라도 한 통씩 했을 텐데 올해는 조용하기만 해요. 점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다 바쁘구나. 나야 뭐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아무도 연락이 없는지 서운해요. 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리면서 자꾸만 한숨이 나옵니다. 큰아들 철수는 서울 근교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살림하느라 정신없다고 하죠. 막내 아들은 아예 캐나다로 이민 가서 연락도 뜸해요. 그래도 큰아들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 할 법한데, 에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점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12년째인데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해요.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큰아들 집은 차로 1시간 거리, 버스를 2번 갈아타면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먼저 가자. 애들도 바쁜데 엄마가 찾아가면 좋아할 거야. 점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명절이니까 정성껏 차려입고 가야죠. 거울을 보니 그래도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여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순이 아직도 이쁜 애라고 했을 텐데 가방에는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와 사과를 넣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거예요. 특히 지민이는 할머니가 직접 기른 과일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작년 명절 때 할머니, 입에 정말 달아요. 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점순아, 어디 가나? 큰아들 집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만나야지. 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서운해요. 왜 자식들이 먼저 오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명절 전부터 엄마 언제 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추수가 끝난 논밭들이 한적하게 펼쳐져 있죠.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오늘은 왜인지 쓸쓸해요. 애들이 좋아할 거야.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면. 점순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기대감을 키워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불안해요. 혹시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했고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큰아들 철순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얼굴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돼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미란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어머님?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어떡해. 아이고, 명절인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바쁘나? 아, 네, 들어오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뭔가 잘못된 걸 느끼지만 애써 밝게 웃어봐요. 거실에 들어서니 철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지민이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 봅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인사는 하지만 그것도 어딘지 성의 없어 보여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시지. 아이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점순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러워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미란이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점순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지만 왠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민아, 할머니 왔다.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서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지민이 보고 싶어서 왔지. 키가 또 컸네. 지민이와 이야기하는 동안만큼은 점순 할머니도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와의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부엌에서 미란이 무언가를 가져다가 식탁에 놓습니다. 송편이 담긴 그릇이에요. 갓 만든 건지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송편이다. 엄마가 만드셨어요? 지민이가 신나게 말하자 미란이 차갑게 대답해요. 응,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점순 할머니는 송편을 보니 배가 고파집니다. 버스에서 내려 여기까지 오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아이고, 송편 참 예쁘게 만들었네. 나도 하나 먹어볼까? 그런데 미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어요. 어머님, 그건. 할머니, 드세요. 지민이가 송편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 입에 넣어줍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져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송편 맛이 그리웠어요. 맛있다, 지민아. 고마워. 그런데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지민아, 왜 맘대로 그래? 미란이 지민이를 다그치듯 말하더니 점순 할머니를 향해 돌아서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무단으로 남의 집 음식에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제가 내일 가져갈 거라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철수도 당황한 표정이고 지민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해요. 점순 할머니는 입안에 송편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 있어요. 아, 그래. 점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가져온 가방을 들고 신발장 쪽으로 향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철수가 뒤늦게 말리지만 점순 할머니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어요. 괜찮다. 나 그냥 집에 갈게.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내가 철없이 굴었네. 미안하다. 점순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에서 지민이가 할머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송편 하나 먹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자기가 낳고 기른 아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올 것 같았죠.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버스에서 내린 후였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와서 옷이 다 젖었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점순 할머니 마음은 비에 젖는 것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있는 닭들이 반겨줍니다. 그래도 이 닭들은 점순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가자 남편 사진이 점순 할머니를 맞아줍니다. 여보, 나왔어. 점순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해요. 오늘 철순의 집에 갔다 왔는데 참 서운하더라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건 남편이 죽고 나서 생긴 습관이에요. 외로울 때마다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한 잔씩 기울이곤 했거든요. 여보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소주잔을 입에 대니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약해요. 송편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일이었나? 점순 할머니는 오늘 일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가 만든 송편이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손주가 직접 넣어준 건데 내가 너무 뻔뻔했나? 미리 연락하고 갔어야 했나?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명절이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엄마 언제 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비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점순 할머니 마음처럼 쓸쓸해요. 텔레비전을 켜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행복한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웃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죠. 부럽네. 점순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혼자 되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보나 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며느리들도 시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점순 할머니 혼자 남으니까 다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참기만 했나 아니면 너무 퍼주기만 했나? 소주 한 잔을 더 따라 마시며 점순 할머니는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며느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모든 게 다시 생각해지네요.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요. 오래된 집이라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옵니다. 점순 할머니는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아서 밤이 깊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내일은 추석인데 혼자 보내는 명절이구나. 올해는 정말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됐어요. 둘째 딸은 시댁에 가야 하고 막내 아들은 외국에 있고 큰아들은 오늘 일로 연락하기가 어색해졌어요. 여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점순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게 물어보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점순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이에요. 잠에서 깬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건 아니지만 오늘은 몸이 유난히 무거워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에요. 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요. 추석 당일인데 날씨마저 우울하네요. 아이고, 이게 뭔 추석이람. 혼잣말을 하며 밥을 하려다가 멈춰요. 혼자 먹을 밥을 해봤자 맛도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찬장에서 라면 한 개를 꺼내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자꾸 어젯밤 일이 생각나요. 며느리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 철수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지민이의 순수한 눈빛.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점순 할머니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봅니다. 철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 논 한마지기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줬어요. 결혼할 때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혼수를 제대로 차려주려고 밥까지 팔았죠. 며느리 미란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점순 할머니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아프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미란이 어머님 덕분에 몸조리 잘했어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철순의 집 아파트 대출 보증을 서준 것도 생각나네요.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나이 많은 분이 보증 서시면 위험해요라고 했는데도 내 아들인데 뭐가 위험하냐고 했었죠. 그땐 내가 필요했으면서. 점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엄마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송편 하나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둘째 딸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갈 때 살림살이 마련해 주느라 속까지 팔았는데 지금은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해요. 엄마, 요즘 물가가 비싸서 힘들어요라는 말만 반복하죠. 막내 아들 정수는 아예 외국으로 떠났어요. 엄마, 캐나다에서 성공해서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벌써 5년째 소식이 뜸해요. 가끔 안부 메시지만 보내올 뿐이에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점순 할머니는 자책합니다. 너무 퍼주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다들 조상께 인사드리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점순 할머니도 남편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여보야, 미안해. 올해는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릴 것 같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사과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하니까 의욕이 없어요. 오후에 마을 이장 부인 정복래가 찾아왔어요. 점순아, 어제 철순의 집에 갔다 왔다며? 응, 다녀왔지. 어떻더냐? 잘해주던? 점순 할머니는 어제 일을 말하기가 망설여져요. 하지만 복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금세 알아채요.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별일 없어. 점순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뭔 일이야? 결국 점순 할머니는 어제 일을 털어놓습니다. 복래는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에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되나? 송편 하나 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미리 연락 안 하고 간 게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식 집에 가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해? 복래의 말을 들으니 점순 할머니도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래도 자기 편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네요. 다음 날 아침 점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읍내에 있는 조원식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 조 변호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마을 일로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길, 점순 할머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복례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참고만 살 것인지 아니면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조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60대 초반인 조 변호사는 항상 정중하고 친절해요. 선생님,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점순 할머니는 어제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시골 집터하고 논밭이 480평 정도 되고 은행에 예금이 1억 2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상조회사에 장례보험도 드러났고요. 조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당한 재산이시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원래는 큰아들한테 다 주려고 했어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 변호사는 점순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바뀌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재산만 받고 나면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낼 것 같고. 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부는 마을 복지관에 기부하고, 일부는 지민이 교육비로 따로 빼두고, 나머지는 셋으로 나눠서 주고 싶어요.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것이에요. 어떻게 처분하시든 할머니 마음이에요. 조 변호사의 말에 점순 할머니가 마음을 굳힙니다. 그럼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증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면 생전에 일부 재산을 기부하실 수도 있어요. 생전에요? 네, 살아계실 때 기부하시면 자식들도 할머니 뜻을 알 수 있고 할머니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 수 있어요. 점순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죽고 나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 경로당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일부 기부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감사해 하실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정도는 경로당에, 1천만 원은 지민이 교육비 명목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하면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점순 할머니에게 설명해 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들으니 이해가 돼요. 선생님, 이런 일을 하면 자식들이 많이 화낼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점순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데 뭘 더 참아야 할까요? 그럼 오늘 시작해 주세요. 네, 할머니.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조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점순 할머니도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져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점순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틀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점순이가 재산 정리한다며 큰아들한테 안 주고 마을에 기부한다고?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점순 할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궁금한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냥 소문 확인차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점순아, 정말 경로당에 돈 낸다는 소리가 사실이야?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네, 이장님. 2천만 원 정도 기부하려고 해요. 아이고,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 하더냐? 아직 말 안 했어요. 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점순아, 가족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장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해요. 며칠 지나자 소문이 읍내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철수에게도 들어갔죠. 엄마, 지금 마을에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여요. 무슨 소문? 엄마가 재산을 마을에 기부한다는 소문이요. 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문이 아니야. 사실이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해 봤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엄마, 그 돈은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써?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상의를 해야죠. 점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상해? 언제 우리가 상의해 본 적 있니? 너희들은 필요할 때만 엄마 찾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번 추석 때 일 기억 안 나니? 전화 너머로 철수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미란이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결정했으니까.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오지 마라. 나 바쁘다. 점순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지러워요. 자식과 이렇게 말다툼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날 저녁 둘째 딸 영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 재산을 기부하시려고 해요? 그래, 일부는 기부할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영희도 철수와 비슷한 반응이에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야 관심을 보이네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엄마,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지민이 교육비는 따로 마련해뒀어. 걱정 마. 그게 아니라 엄마 가족끼리 의논을 좀 해요. 결국 영희도 철수와 같은 말을 반복해요. 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의논은 무슨, 너희들이 언제 엄마 의견을 물어봤니? 그날 밤 점순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면 너무 성급한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자식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철수가 아내 미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미란이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지난번 추석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예요. 그래, 들어와. 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맞아줍니다. 거실에 앉은 철수와 미란의 표정이 진지해요. 엄마,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일부는 맞아. 미란이 급하게 나섭니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와 상의 안 하시고 혼자 결정하세요? 점순 할머니가 미란을 바라봅니다. 상해? 지난번에 송편 하나 먹는 것도 상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철수가 끼어듭니다. 엄마, 그때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러니까 기부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왜? 내 돈 못 쓰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가족 재산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순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가족 재산?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언제부터 가족 재산이 됐니? 엄마, 너희들이 엄마 대접을 제대로 해줬다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야. 미란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금까지는 못했다는 뜻이네. 미란이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철수가 대신 나서요. 엄마, 우리가 부족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내 마음은 굳혔으니까 그만하자. 그때 지민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지민이만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반겨줍니다. 우리 지민이 왔구나. 점순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져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와 있어요? 할머니 얼굴 보러 온 거지.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정말이에요? 무슨 소문? 할머니가 할아버지 기일에 큰 잔치를 벌인다는. 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음식 대접할 거야. 와, 정말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민이의 순수한 반응에 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철수와 미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섭니다. 엄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거 없어. 이미 결정했으니까. 엄마, 그만 가라. 지민이만 남겨두고. 철수와 미란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납니다. 점순 할머니는 지민이하고만 남게 됐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송편 만들어줄까? 진짜요? 좋아요. 점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송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민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화내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민이의 말에 점순 할머니가 놀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는 돈 이야기할 때만 할머니한테 연락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점순 할머니는 마음이 짠해집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 없을 거야.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점순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점순 할머니는 약속대로 마을 경로당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일에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어요. 송편, 나물, 고기,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죠. 점순아, 이렇게 큰 상 받아서 고맙다. 아이고, 뭐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니까 당연한 거죠.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점순 할머니도 마음이 뿌듯해져요. 이런 기쁨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점순이 덕분에 경로당도 새로 고쳤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어르신들의 칭찬에 점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어봅니다. 그때 지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지민이와 친구들이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라드리며 정성껏 모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르신들이 모두 흐뭇해해요. 지민이 참 착하네. 할머니를 잘 돕는구나. 점순 할머니는 지민이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마음이 예뻐요. 잔치가 한창일 때 철수와 미란이 나타났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회관에 들어오더니 점순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왔구나. 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맞아줍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예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바뀔 건 없어. 엄마, 그래도 됐다. 이미 끝난 일이야. 점순 할머니는 어르신들께 송편을 나누어 드리며 말합니다. 자, 드세요. 이건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어르신들이 송편을 받아 드시며 웃어주십니다. 점순 할머니도 하나 집어서 입에 넣어요.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집니다. 이제야 맛있네.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와서 앉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지민아.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란다. 철수와 미란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점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요. 점순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든든하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어르신들의 칭찬에 점순 할머니는 진짜 행복함을 느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해 주니까 보람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점순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뿌듯해요. 지민이 덕분이야. 고마워. 할머니,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해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 의미 있는 일 많이 할 거야. 점순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대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유언장 내용 중 추가하실 게 있으세요? 네, 마을 복지 사업에 좀 더 보탤 생각이에요. 좋으신 결정이에요. 점순 할머니는 이제 확신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걸요. 남은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해요.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서 점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야,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점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